안녕하십니까. 커뮤니케이션 스킬에 대해서 강의하는 김재화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시각자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 그냥 말만 해서도 충분히 전달되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말의 효과를 더욱더 높이기 위해서는 말하는 사람이 어떤 교보제를 도움을 주는 교보제를 쓸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시각자료인 것이죠. 그 시각자료가 어떤 것이 있고 어떤 효과를 주는 것이며 어떻게 해서 좋은 것인지, 그 다음에 활용법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각자료의 특성이 있고요. 시각자료가 어떻게 기능을 하는 것인지, 시각자료의 종류, 기타 여러 가지 시각자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각자료의 특성입니다. 연사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설명을 할 때 그것이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채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제스처로 그것을 보조 설명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금광석의 모양을 지금 설명을 하는 얘기에 있다고 칠까요? 그 다이아몬드가 하는 형상을 그냥 제스처로 어느 한쪽이 뾰족하고 이렇게 합니다. 이거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군인의 계급장, 어떤 유관 계급장을 하나 갖고 와가지고 다이아몬드의 결정체는 이렇게 생겨 있습니다라고 보여주거나, 아니면은 그것을 그린 그림을 보여줬을 때 바로 저 모양이구나 하고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각자료인 것이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이 시각자료가 절대적으로 또는 꼭 필요할 경우가 또 있는 것이죠. 연사가 뜻하는 바를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제시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시각자료를 썼을 때 제시하고자 하는 대상이나 사실을 보다 깊이 있고 생생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알아듣기 쉽게 전달을 하는 능률이 있기 때문에 청중들은 그 시각자료를 보고 관심이 더욱더 극대화되는 것입니다. 이 앞에 강아지 모형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저분이 지금 오늘 집에서 기르는 애완견 얘기를 한다고 했는데 저 강아지 모양이 이쁘다, 저걸 뭘 설명하려는 것일까 라는 호기심이 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시각자료가 주는 효과인 것입니다. 물론 시각자료는 어떤 그 주제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는 모형이나 해당되는 물건일 뿐만 아니라 말을 쉽게 전달을 잘하기 위해서 저는 여러분 앞에서 지금 이 특수 칠판 앞에서 글을 쓸 수도 있고 쓸 수 있다. 말만 하지 않고 쓸 수 있다고 하면서 써봤습니다. 자, 그리고는 이걸 다시 지웁니다. 그러면은 그냥 말로만 했던 이 칠판은 글을 쓸 수가 있습니다라고 했던 그런 단순한 설명보다는 제가 직접 이 분필을 들고 여기에 쓸 수 있다라고 글씨를 쓰면서 그 다음에 지워 보이는 동작까지 해서 이 시각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이 이 강의가 어떤 강의장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이해가 좀 빨리 잘 되셨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만 들을 때보다는 그 내용을 눈으로 볼 수 있을 때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디 여행지 얘기를 하면서 거기 갔더니 경치가 기가 막히고 거기서 내가 들었던 새소리, 거기서 먹었던 음식, 이런 것들이 실로 대단했어, 이렇게 말을 해서는 일부분만 상대에게 감흥을 줄 뿐이지, 상대가 진짜 멋있었구나, 거기서 아름다운 새들이 예쁜 목소리로 노래를 했겠구나, 거기에 맛있는 음식이 있었겠구나 하는 것은 만일 사진을 보여주거나 또는 내가 직접 찍었던 동영상이 있었을 때 그것을 만일 보여주게 되면은 상대는
마치 그 자리에 말하는 사람과 똑같이 가서 같은 경험을 했던 것처럼의 어떤 효과를 볼 수가 있어서 그 사람은 감동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 자리에서 바로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나아가서는 그 내용을 보다 더 오래오래 기억하게 된다. 말을 들은 사람이 이쪽에서 말로만 설명했던 것보다 어떤 실제적인 물건을 보여줬을 때 듣는 사람은 그 기억력이 오래 갑니다. 그때 봤던 어떤 모습이 떠올라서 그 단어에 해당되는 어떤 물건이 내 머리 잔상에 남아있다 보면은 상대가 어떤 말을 했던가 오래오래 기억되는 아주 훌륭한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자, 주제나 소재가 되는 대상이나 주제와 연관된 대상을 시각자료로 제시함으로써 청중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나아가 그들의 효과를 돕는다라는 것이 이 시각자료의 특성인 것이죠. 시각자료가 어떻게 기능한가를 보겠습니다. 의미의 명확성, 연사가 뜻하는 바를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준다. 우리가 마음이나 희망이나 노력이나 성공이나 이런 추상적인 명사를 상대한테 어떤 모양을 하고 있는 것인지 어떤 크기인지 그런 것을 설명한다는 것은 매우 힘듭니다. 그랬을 때 상대로 하여금 희망을 느끼게 하고 보다 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나한테 성공이 오는구나. 이런 느낌을 확실히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주려면은 마음을 나타내는 하트형 또는 마음씨가 고운 사람이 어떤 나타나 있는 어떤 사진, 깨끗한 어떤 풍경 이런 것을 마음을 대신한 어떤 시각 자료로 제시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흥미가 고조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마술사가 무대 위에 올라왔을 때 어찌 보면 이것 또한 시각 자료인 것입니다. 대부분의 조수를 쓰는데 그 조수는 마술사보다 훨씬 예쁘고 아름답고 젊고 싱싱한 여성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미녀조수 이렇게 칭하는데 그 시각 자료는 그 공연을 보는 사람, 그 연설을 듣는 사람들이 하여금 눈이 그쪽으로 가기 마련입니다. 뭔가 하겠다. 뭔가 그리고 내가 즐거움이 배가 되겠다라는 흥미가 아주 높아지는 것이죠. 그 시각 자료를 통해서요. 그래서 스피치의 시작부에서는 청중의 관심과 흥미를 고치시는 것이 중요하므로 특별히 의미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없다 하더라도 좋은 시각 자료가 있으면 꼭 쓰라는 것입니다. 자, 어떤 얘기를 하는데 제가 오늘 이 말을 하기 전에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라면서 주먹에 모래를 들고 있다가 손을 놔서 모래가 줄줄줄줄 흐르게 한다거나 저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을까? 이랬을 때 모래가 손에 쉽게 움켜질 수가 없습니다. 그랬을 때 모래의 흐름이 마치 그 세월의 흐름처럼 우리가 손에 붙잡을 수 없이 빨리 없어진다. 또는 사람의 정이라는 것이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라는 것이 꽉 쥐고 있지 않으면 내 손 안에서 내 머릿속에서 금방 떨어져 나간다. 이런 표현을 하기 위해서 모래를 한 움큼 쥐고 있을 그런 시각자료 활용도 필요한 것이죠. 이해력과 기억력 상승을 한다고 했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어떤 것이 말로만 전해졌을 때 단순한 수치나 인명, 지명을 얘기해서는 그걸로도 알아들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청중들이 놀라운 이해력을 미리 갖춘 소위 수준 높은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모든 청중이 그러질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 물건을 들고 올라가서 이 물건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하면서 눈앞에서 물건의 작동법이라든지 물건의 모양이라든지 물건의 크기를 명확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은 스티브 잡스를 기억할 것입니다. IT 기기의
IT 기기를 만들어서 우리 인류의 삶을 편안하고 즐겁게 만들어준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은 신제품을 설명할 때 신제품의 어떤 홍보를 위해서 본인이 직접 나서기도 하는데 꼭 그 시제품을 들고 나와서 본인이 그 손으로 만지작거리면서 이해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저 물건을 빨리 갖고 싶다. 아, 저 물건은 디자인이 아주 예쁘구나. 아, 저 물건은 내 포켓 어디에 들어갈 수 있겠구나. 이런 다각적인 자기가 구입을 하려는 준비까지를 일으키게 하는 그런 효과를 가지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 내용을 눈으로 볼 수 있을 때 보다 빨리, 보다 쉽게, 보다 오래 기억된다는 것입니다. 자, 시각자료의 실제적 대상과 종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피치를 할 때는 주제나 소재가 되는 대상이나 주제와 연관된 대상을 시각자료로 제시함으로써 청중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나아가서 그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어야 한다고 했는데 이러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음료수에 대한 주제를 말한다. 이럴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또는 구하기 힘든 여러 가지 음료수를 직접 들고 나와가지고 다른 사람 앞에서 보여주면서 이것은 어떻고 저것은 어떻습니다. 이런 모양을 갖추고 있는 것은 포장만 화려하지 실제로 좋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다소 알려져 있지는 않는 것이지만은 그리고 이것은 포장 자체가 화려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실제 내용물은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보고 금방 A라는 음료수는 어떤 특성, B라는 음료수는 어떤 특성, C라는 음료수는 어떤 특성 이런 식으로 본인 스스로 화자의 말을 청중들이 그대로 그 자리에서 이해를 쉽게 한다는 것이죠. 자, 헌혈을 하자는 내용의 설득적 스피치를 하는 경우 그렇습니다. 헌혈을 좀 하자고 내 몸 안의 피를 남을 위해서 나눠주자 이렇게 말할 때 물론 감성에 호소를 하면은 뭐 가능하기도 하겠습니다만은 헌혈을 했던 사람이 자기의 주머니 안에서 헌혈 증서를 꺼내 가지고 저는 이런 헌혈 증서를 갖고 다니니까 늘 마음이 편안합니다. 남을 도왔다는 봉사와 헌신을 했다는 제 마음 때문에 이 헌혈 증서 하나만으로도 또 다른 어떤 그 헌혈의 욕구가 생기기도 하고 뭐 상당히 기분이 좋습니다. 라는 말을 했을 때 그렇구나. 저런 헌혈 증서를 받게 되며 저 헌혈 증서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구나 라고 확인을 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헌혈에 너도 나도 동참할 수가 있게 되는 효과가 날 수가 있는 것이죠. 또는 컴팩트 디스크를 보여준다. 여러 가지 헌혈에 관련된 것 중에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것을 보여준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모형이 있습니다. 모형은 실제로 여기에 가져올 수는 없지만은 그대로 축소를 했거나 또는 뭐 같은 크기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연단 위에서 비행기에 대한 얘기를 할 경우가 있겠죠. 비행기를 가져올 수 있겠습니까? 탱크를 가져올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은 소를 끌고 올 수가 있겠습니까? 이럴 때는 실물의 규모가 이제 방대한 경우죠. 그럴 때는 그 취급이 불가능하고 한눈에 또 볼 수 없고 그러니까 어떤 작게 모양을 만들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그 지구위라는 것입니다. 지구의 모양이 둥그렇다. 지구를 지금 우리가 그 앞에서 지구를 말을 듣는 사람한테 보여줄 수 있습니까? 작게 축소한 지구의 모양을 보여주면서 여기에 한국이 있고 미국은 이쯤 있으며 중국은 어디에 있습니다. 이런 설명을 하게 되면은 알아듣기가 쉽게 되겠죠. 그리고 요즘에는 모형, 이 피규어의 제작 기술이 아주 뛰어나서 실물과 그대로 거의 똑같이 만들어서 그거를 보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모형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동차 등도 거기에 따르죠.
자, 이번에는 반대로 오히려 확대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 대상이 너무 작아서 육안으로 볼 수 없을 때 만드는 것으로 핵 모형이다, 분자 구조 모형이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 몸 안에 있는 작은 어떤 병균은 그야말로 현미경을 통하지 않고서는 볼 수가 없습니다. 자, 어떤 박테리아균을 설명을 한다 그랬을 때 이것은 그 모형을 만들기도 힘들고 뭐 그렇지만은 무엇보다도 그거에 대한 특성은 현미경이라는 특수한 기계를 통하지 않으면은 그 실체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몇만 배로 더 커지는 현미경 안에 사진을 찍어서 가져온다거나 하는 확대의 방식이 필요한 것이죠. 자, 이번에는 실물과 1:1 크기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어떤 대상의 내부 조직을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인체 골격 모양. 자, 우리가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의 어떤 설명을 들을 때 우리 몸 안에 저런 뼈가 들어있다라는 걸로 설명을 하면서 똑같은 인체 모양을 크기를 갖춘 해부도가 있기도 하고 골격상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은 1:1 모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 크기와 그런 것을 눈에 쉽게 볼 수 있고 이해가 금방 되는 것이죠. 나무의 단면 모형 같은 것은 나무의 단면이다. 잘랐을 때 그 안에 나이테에 형성된 어떤 그 형상을 보기 위해서는 그걸 실제로 그대로 잘라올 수도 있고 그 크기와 똑같은 크기로 만들어서 이해를 도울 수도 있겠죠. 자, 사진과 슬라이드, 이것이 준비하기도 쉽고 효과는 아주 큰 것입니다. 사진은 여러 군데서 쓰이고 있죠. 경치, 뭐 건물, 사람, 뭐 기타, 뭐 어떤 무생물, 유생물, 움직이는 동물, 모든 것을 사진이 그대로 실제로 담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사진을 실제로 여기서 실물을 보여줄 수는 없지만은 사진을 보고 다른 사람이 하여금 이해를 하거나 또는 구매 결정을 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죠. 실제로 어떤 이동이 불가능한 대상이나 제작 과정 또는 행사와 같이 일시적인 움직임을 보여주는데 효과적이다. 자, 내가 이전에 어디서 강의를 했는데 수천의 청중들이 여러와 같은 박수를 보여줬습니다. 그 모습을 어떻게 설명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말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라고 뭐 간절한 부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또 다른 방식으로 이전에 많은 사람들이 내가 연설을 했을 때 그야말로 감동을 받아서 막 환호를 하고 박수를 보내고 발을 구르고 그런 청중들의 그 모습, 그런 모습들을 사진으로 찍어 와가지고 실제 동영상으로 만일 보여줄 수가 있다 그러면 아, 사실이구나, 진짜구나 라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림이나 지도 같은 것도 많이 활용이 되는 대표적인 시각 자료입니다. 사진은 뭡니까? 있는 것을 똑같이 그대로 재현하는 것이지만은 그림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 모양과 흡사하게 만들지만 그림에는 물론 사진도 가능합니다만은 또 다른 감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좀 더 크게 놀란 표정 또는 약간 축소한 어떤 표정, 그런 것들을 만화 캐릭터나 또 다른 어떤 그림의 여러 가지 모형을 통해 가지고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교보제로 삼을 수가 있는 것이죠. 청중이 모두 볼 수 있도록 충분히 커야 한다는 점에서 좀 다소 커야 한다. 그림이 작은 경우는 카메라로 찍어 슬라이드로 만들거나 트랜스페런시용 복사하여 OHP로 보여주는 것이 좋다. 이건 일상적으로 쓰는 요즘에 강의에 많이 활용되는 어떤 강의 도구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작이라든지 이런 어떤 그 시각 자료를 만들어내는 것이 예전보다는 아주 쉬워졌습니다. 예전에는 고작 차트가 전부였습니다. 그것도 손으로 일일이 그린 어떤 그림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시각 자료를 만들기도 힘들어졌을 뿐더러
소지하기도 힘들고 다른 사람 앞에서 실행해 보였을 때 그 과정도 상당히 불편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모든 것들이 좀 작아지고 정교해지고 또 사진으로 옮길 수 있고 그림으로 옮길 수 있고 그것을 투사하는 기계라든지 그런 것도 아주 좋아졌기 때문에 이런 교보제 활용이 쉬워진 것이죠. 자, 그림을 칠판에 직접 그려 보여주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제가 여기 분필을 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아름다운 여인을 설명을 한다고 그러면서 여기 빈칸 어느 부분에다가 예쁜 여자를 그렸다고 칩시다. 제가 뭐 뛰어난 인물 화가였을 때 그걸 아주 잘 그렸을 때 기가 막힌구나. 저 사람이 만났던 여자가 저렇게 아름다운 여성이었어 라고 감명을 받을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이 있다면 다행인데 대부분의 강사들은 그러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분필로 그림을 그리는 것은 정확하지도 않을 뿐더러 멀리 떨어져 있는 청중은 분명히 시야에 방해를 받는 게 있어가지고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성의가 떨어지는 듯하고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는데 많은 시간이 걸릴 뿐더러 설명이 끝난 후 청중 시선에 혼동이 온다. 강의를 할 때 마구 이렇게 판서라고 그러죠. 칠판에 글씨를 써서 다른 얘기를 할 때 이 글씨들이 그대로 남아 있으면은 아까 했던 얘기란 말이죠. 그리고 지금은 새로운 얘기를 하는데 듣는 사람이 저쪽 아까의 주제에 계속 시선을 고정하고 있을 경우 새롭게 설명하는 것이 효과적으로 들어오지를 못하고 또한 연사 또한 아까 이거를 얘기를 했나 지금 이걸 얘기를 했나 이걸 써놓기는 했지만은 내가 설명을 했나 이런 혼동이 와가지고 말을 자칫 갈피를 못 잡는 수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도표, 그래프죠. 통계나 수치의 분포를 보여줄 때는 단순히 숫자만 말하는 것보다는 요즘에는 파워포인트로 온갖 색상과 막대 모양도 특별하게 해가지고 그런 것을 도표를 잘 그리는 그런 그림들을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데요. 통계 숫자라든지 설문조사의 결과라든지 지금의 어떤 진행 상황 그런 실적 그런 것들을 예쁘고 눈에 잘 띄는 어떤 색상을 이용한 도표를 봤을 때 이해가 훨씬 빠른 것이죠. 영화와 비디오. 자, 이런 것은 약간 준비가 힘들겠습니다만은 효과는 아주 극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청중의 관심이 문제가 있는 것이기는 하죠. 청중의 관심이 연사를 완전히 떠나버리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영화를 만일 상영하고 그 설명이 충분치 못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스피치의 목적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은 가급적 사용하지 말라고 했는데요. 좋은 영화는 어떤 일부분 예를 들면서 이 말하는 사람이 완전히 청중의 시선에서 제외되는 그런 경우만 아니라면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목적에 필요한 부분만 편집을 해서 그야말로 진수만 정수만 액센트에 해당될 부분만 일부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설명입니다. 자, 시각 자료의 종류 중에는 재밌는 것이 연사 자신도 시각 자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기쁜 얘기를 한다. 그랬을 때는 밝고 좀 색상이 강한 원색 계통의 톤의 옷을 입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지하고 엄숙하고 심지어는 어떤 슬픈 어떤 그런 장례식장이라든지 그런 데 가서 조사를 하게 될 경우 빨간 옷을 입는다거나 또는 요란한 어떤 드레스 그런 것들은 적합하지가 않은 것이죠.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스피치를 하는 경우 연사 자신도 자기의 몸이라든지 입고 있는 옷, 들고 있는 어떤 물건 하나하나가 어떤 교보제, 시각 자료의 일부분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팬터마임이나 수화 같은 어떤 시련을 필요로 할 경우 그럴 경우는 미리 해당되는 연기라든지 수화의 방법을 잘 익혀가지고
내 손으로 직접 해 보이면은 그것은 제스처를 뛰어넘는 시각 자료로서의 효과를 갖는 것입니다. 기타 시각 자료들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터가 많이 쓰이죠. 자, 지나치지만 않다면은 비주얼 자료,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림이나 사진을 많이 활용하라고 했고요. 자, 이것 또한 시각 자료로서 활용할 수가 있는 재밌는 것입니다. 다음 얘기가 생각나지 않거나 뭐 그랬을 때는 탁자 위에 있는 물을 마심으로써 오히려 그걸로서 말하는 사람이 긴장감을 풀 수도 있는 거고요. 막대기, 군인들이 훈시를 할 때는 지휘봉을 듣습니다. 그 들고 있는 지휘봉이 위험과 본인의 책임감을 나타내는 중요한 시각 자료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주제와 관계되는 어떤 페이퍼, 책, 뭐 그런 것을 들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또는 그 디스크 이런 걸 들고 나와서 여기 안에 담긴 것을 오늘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그 담긴 것을 다 보여주지는 않지만은 그것이 이미 완성된 시각 자료로 있는 것을 설명하는구나 라는 설명의 이해를 빨리 해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의상, 옷도 말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연사 자신은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청중의 연령층, 성별, 대상, 어떤 직업, 어떤 출신지 이런 것을 잘 고려를 해서 상대가 불쾌감을 갖거나 거부감을 갖지 않는 그런 옷차림을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뭐 종교 단체라든지 그런 데 갔을 때는 특히 타 종교의 뭐 옷이라든지 그쪽의 문양을 나타내는 또 다른 어떤 교보제를 들고 가는 것은 당연히 적절치가 않겠죠. 자, 시각 자료에 대한 얘기를 쭉 나눠봤습니다. 말을 할 때 손짓 발짓을 곁들이면은 그 말의 전달이 좋아진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물건이나 그 모양의 일부분이라도 보여주면서 그 설명을 하게 되면 듣는 사람은 훨씬 더 입체적인 모양을 파악을 하게 되고 이해가 그 자리에서 금방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누구랑 무슨 얘기를 하시겠습니까? 꼭 거기에 해당되는 물건을 손에 하나 들고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